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0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나머지 넘버즈 1, 2, 3 인비 후가 잔키입니다. 넘버즈는 총 10명이 있다고 알려졌고 넘버즈 1, 2, 3까지 공개가 되면 총 9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첫 번째 키포인트는 왜 1, 2, 3번만 이와토의 방에 있었냐는 겁니다. 일단 이들은 포스부터가 지금까지 나온 넘버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넘버즈들보다 훨씬 강한 히든카드인 만큼 아프가 숨겨놓았던 걸까요? 이 장면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공개된 1번에서 10번의 넘버즈 중 6번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재밌는 게 생각해보면 알라바스타에서도 미스터 6는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오다쌤이 6번을 계속해서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오니가시마 진입 전에 쓰러트린 괴물이 6번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눈썹의 형태가 6을 닮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SBS에서 공개될 수도. 다음 주요 장면은 아프와 드레이크의 대화입니다. 아프는 드레이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네가 카이도를 쓰러뜨리고 싶냐? 아니다. 아프의 말을 듣고 드레이크는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이 대화로 알 수 있는 건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인 드레이크가 백수작단에 잠입한 건 카이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드레이크는 카이도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드레이크가 CP0가 해적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잠입했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가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CP, 사이버폴 자체가 세계정부의 첩보기관인데 같은 세계정부 산하인 해군에서 기밀부대 소드를 굳이 왜 만들었냐는 거죠. 또한 CP0의 정식 명칭은 CP 이지스 제로인데 본래 이지스에서 아이기스가 그리스말로 신의 방패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소드의 뜻은 검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아이기스, 방패와 소드, 검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떡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소드 자체가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지에 나온 아카이누의 소드, 검 문신 떡밥으로 보아 소드의 수장이 아카이누라고 생각하고 아카이누가 CP0를 체포하기 위해 와노쿠니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귀가 상반신에 붙어있어 듣지는 못하나 말을 할 수 있는 키네몬의 하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럼 입이 없는데 하체가 말을 어떻게 하냐? 펑크아제드에서 키네몬은 로우에게 신체가 셋으로 베어졌고 하체가 먼저 루피와 만났을 때도 키네몬의 하체는 말을 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키네몬이 몸에 다시 합쳐지며 키네몬에 의해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방귀로 말을 했던 거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듣지는 못하고 말만 할 수 있던 이유는 방귀 때문인 거죠. 다음 주 장면은 살아있는 키네몬입니다. 1014화에서 키네몬은 카이도에게 금쇄봉을 정통으로 맞았지만 굳이 일어나 모모노스케와 시노부가 도망갈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키네몬을 검으로 찔렀죠. 하지만 1030화에서 키네몬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던 이유가 로우에게 베였던 몸이 제대로 붙지 않았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키네몬은 펑크아제드에서 로우에게 신체가 셋으로 나눠졌지만 이후 상디의 활약으로 키네몬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펑크아제드에서 몸이 합쳐지는 장면에서 뭔가 떡밥이 있을 줄 알았지만 몸이 합쳐지는 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떡밥은 따로 없었네요. 키네몬 몸이 제대로 안 붙어서 살았다는 건 오다스미 추후에 생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모든 걸 불태우는 카젠보라는 그림을 그린 칸주로입니다. 계속해서 오다쌤은 오니가시마가 불탈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30화에서 칸주로를 통해 다시 또 오니가시마가 불탈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강조의 이유가 1030화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오로치의 의도대로 불이 무기고로가 모든 폭탄을 터뜨리려는 전개를 위한 걸로 보이죠. 현재 무기고로 야마토가 가고 있는데 마침 얼음 능력을 가진 야마토가 이 폭탄과 불을 막아내며 해피엔딩으로 끝났지.
폭탄과 불을 막다가 죽는 새드 엔딩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움직이는 CP0입니다. 지금까지 오니가시마에서 CP0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였는데 CP0가 이번 1030화에서 드디어 움직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CP0가 세계 정부로부터 지령을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1028화에서 루치는 오니가시마에 있는 CP0에게 세계 정부의 두 가지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도가 패배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배를 와노쿠니로 보내고 있다입니다. 다만 이 지령은 현재 루피 카이도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니가시마에 있는 CP0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렇다면 CP0가 움직이는 이유는 두 번째 지령 때문일 겁니다. 바로 니코 로빈을 연행하라는. 현재 마지막으로 1030화에서 로빈의 행적이 나왔습니다. 브룩과 함께 불을 피해 도망치며 싸우고 있죠. 아마 이들 앞에 CP0가 나타나 CP0와 브룩의 전투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다만 CP0가 천룡인 직속인 사이버폴의 최선급 기관인 만큼 강함 역시 CP 중에 최고일 겁니다. 또한 루치와 현재 오니가시마에 있는 CP0가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걸로 보아 강함 역시 비슷할 거로 보이는데, 만약 브룩이 오니가시마에 있는 CP0를 상대한다면 2부 기준 루치 정도의 강함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은 브룩이 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로빈도 많이 지친 상태죠. 즉 로빈 납치가 조만간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밀짚모 제작단의 상위 간부들 중 유일하게 싸움이 끝난 징베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마침 CP0가 후주는 징베한테 안 될 거라며 징베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CP0와 징베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생각만 해도 재밌겠는데요.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아카이누가 오니가시마에 오게 되면서 아카이누와 CP0의 대결이 펼쳐지고 로빈은 어부지리로 탈출할 수도. 다음 주 장면은 전투 장면이 나오는 루피, 조로, 상디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루피는 기어포스 형태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98권 SBS에서 오다스미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기어5가 나온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 루피가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기어5를 사용할 거로 보이는데, 본 상태로 사용하는 건지 변한다면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키 포인트는 전투 중인 상디입니다. 상디는 자신의 몸이 혈통인자가 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혈통인자가 완전히 발현될까봐 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다만 이번 1030화를 보니 상디는 도망치지 않고 퀸과 대결을 하는 걸로 보이죠. 상디는 이미 혈통인자를 발현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다음에 등장할 때는 어떤 상태일지 기대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능력을 각성한 키드와 로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첫 번째 키포인트는 로우의 각성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술수술 열매의 각성은 불로수술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1030화에서 룸을 사물한테 더 씌우는 것이 각성으로 밝혀졌죠. 불로수술은 그냥 기술 자체라는 건데, 수술수술 열매 진짜 활용 능력은 어떤 열매보다 최상인 것 같네요. 제가 주목한 다음 키포인트는 루피의 각성입니다. 현재 본편 기준으로 초인계 능력자의 각성은 도플라밍고와 카타쿠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연계는 아니지만 몸 자체가 실 혹은 떡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 카타쿠리와 비슷한 종류의 초인계 능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루피의 각성 역시 도플라밍고와 카타쿠리가 주위를 자신의 능력으로 실 혹은 떡으로 만든 것처럼 루피의 각성도 주위를 곰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로우와 키드가 루피, 카타쿠리, 도플라밍고와 같은 계열의 초인계라고 할 수 없지만, 로우와 키드 각성이 주위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닌 특유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루피의 각성 역시 주위를 곰으로 만드는 게 아닌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담으로 같은 최악의 세대인 로우와 키드도 각성을 했기 때문에 루피 역시 이번 와노쿤에서 각성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스미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루피가 기어5를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기어5가 고무고무 능력 각성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다음 키포인트는 키드의 각성입니다. 키드의 각성으로 인해 빅맘 자체가 자석이 되며 모든 철이 빅맘으로 향합니다. 이건 저희 구독자이신 검경수사권님이 달아주신 의견인데, 키드의 각성으로 무기고에 있는 무기고들이 빅맘에 꽂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불이 무기고로가 무기고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기고의 무기들이 빅맘에게 가며 이 사태를 막을지도, 아니면 무기고들이 빅맘에게 가고 칸주로가 만든 그림이 빅맘과 부딪혀 빅맘이 패배하는 그림이 그려질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니가시마에 꽂혀있던 거대 검이 빅맘에게 꽂히며 빅맘이 쓰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도 예상해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